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7일 입니다. 그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기업회생, 뭐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신청을 하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회생 절차 중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인회생은 이렇게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쓰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하면 법원에서 면책 복권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93%, 뭐 93.5% 뭐 이렇게 돼요. 뭐 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성공률이 제일 높아요. 채권자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거는 이제 10년 변제를 하는 건데,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거나 또는 뭐 개인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 규모인 경우에 신청하는 건데, 이거는 신청하면은 뭐 최선을 다한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 법인회생,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이거를 신청하기 전에 뭐 따져볼 것들이 좀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이 매각이 용이한가,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 시켜가지고 채권자들의 변제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인이나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매출, 이것이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평균 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느냐,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의 협조 여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이 정도는 타진을 해봐야 돼요. 신청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뭐 신규 자금을 이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뭐 사업 양보 양수나 M&A 뭐 이런 방법들도 강구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거는 성공률이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회생 절차가 실패하느냐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역으로 실패하는 경우를 알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몇 단계에 걸쳐 가지고 실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채가 50억이 넘어가는 법인인 경우에는 정통 법인회생,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거고, 법인인데 부채가 50억 이하이면은 간이회생을 신청하면 유리해요. 그리고 개인인데 개인 사업자 소득이 무담보 채무 10억 초과, 담보 채무 15억 초과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을 해야 돼요. 근데 급여 소득자인데 담보 채무 15억 초과, 무담보 채무 10억 초과 일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 규모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는 간이회생, 그 다음에 급여소득자는 이제 일반회생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단계에서 무너지느냐? 첫 번째, 신청을 했는데 개시 결정, 회생 절차 안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거기서 한번 고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체로 이제 개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제 회생 절차 신청이 채권자를 해야 하는 어떤 신청 남용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개시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뭐 90% 이상 개시 결정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체라든지 개인 급여소득자라든지 간에 이 사람을 지금 파산시키면 채권자들이 채권을 몇 퍼센트 회수할 수 있느냐, 청산가치 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나 기업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계속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게 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몇 퍼센트 할 수 있느냐, 계속 기업 가치라고 해요. 그거를 계속 소득 가치, 계속 사업 가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계속 기업 가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실사 결과 청산 가치, 파산시켰을 때보다는 회생 절차를 계속 이제 진행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계획가치가 청산가치보다는 높다라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무너집니다. 법인이나 개인이나 그래서 이제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회생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들이 뭐 진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회생 계획안 작성해서 제출하고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는 건데, 무담보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통상적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 채무 총액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담보 채무가 뭐 3억이다 치면, 30억이다 치면은 거기서 3분의 2 금액 20억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담보 채무가 예를 들어 뭐 50억이다 그러면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보면은 이제 얼마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동의 받거나, 간이회생은 이제 하나 또 추가돼요. 무담보 채무 그룹에서 채무 총액의 2분의 1 초과 및 채권자 머리 숫자, 어떤 채권자는 동의하고 어떤 채권자는 동의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채권자 채무 총액의 2분의 1 초과 및 채권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은 간이회생은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건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나 50억 이하인 경우에 이제 신청하는 간이회생에서는 완화된 동의 요건이 있어요. 이 동의를 못 받으면 실패해요. 동의를 못 받으면 실패하는데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뭐 신규자금 차입이라든지 아니면 큰 뭐 어떤 사이즈가 좀 있는 매출건이 곧 수주될 거라든지 사업 양수가 가능하다든지 M&A가 가능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더 많은 변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다시 한 번 더 채권자 동의 받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실패했어요. 이런 어떤 자구 방법들을, 갱생 방법들을 뭐 이게 시도해 보는 게 불가능하다. 보통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랬을 경우에 이제 담보권자 그룹, 무담보권자 그룹 두 개가지 그룹이 있으면 어느 하나만 동의율을 충족하고 어느 하나는 충족을 못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변호사가 이제 강제인가, 이제 그 법률 용어는 아니고 강제인가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다 의견서를 내가지고 이게 요 회생계획안이 담보권자나 무담보권자 그룹에서 모두 충족 동의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대로 변제해가는 것이 다수 채권자들한테 이득이다라고 하고 판단이 되면 법원에서 재량으로 강제 인가를 해줘요. 강제 인가 한다는 말은 이제 법인이나 이제 개인이나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생 계획안이 채권자들한테 파산했을 때보다는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인정해주고 그 계획안대로 이제 변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동의에서 또. 예.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이제 개시 결정 절차 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 한 단계. 그 다음에 청산가치하고 기업가치를 비교했을 때 기업가치가 높아야 되는데 낮게 평가되는 경우 요거 두 번째 고비. 세 번째 고비는 회생계획안 제출하고 채권자들 동의 받는 데서 동의율을 충족 못한 경우 요거 이제 한번 이렇게 돼요. 근데 다 했어. 이게 여기까지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뭐냐면 이제 졸업을 해야 되거든. 졸업을 해야 되는데 회생계획안대로 이제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인가를 받았는데 무슨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생계획안대로 수행을 못하는 거야. 이행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졸업을 못하고 이제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채권자 동의 충족, 불충족 이전에 단계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개인 파산이나 법인 파산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적입니다.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되고 채권자 동의율을 충족했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강제인가를 했거나 충족되고 졸업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이거는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회생계획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법원이 이제 직권으로 바로 파산 절차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실패할 수 있는 그 단계마다 고비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은 가장 성공률이 높고 90% 이상 되는 거니까 되고, 나머지 간이회생, 뭐 법인회생, 기업회생, 일반회생은 채권자 동의 요건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청산가치보다 파산가치보다 계속 소득가치, 기업가치가 낮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 요게 조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허들이 이제 고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절차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게시갈증 받냐 못 받냐, 그거는 이제 80, 90% 이상은 다 받으니까 그거는 뭐 큰 장애 요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단계, 실패하는 유형,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 조치가 달라져요.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의 경험이나 노하우에 의해 가지고 이제 회사나 그 회생을 신청한 개인하고 의뢰인하고 의논을 해갖고 이런 방법 강구할 수 있나요? 저런 방법 강구할 수 있나요? 이런 거를 이제 제시를 이제 하면 그거대로 이제 만약에 이제 의뢰인이 그런 방법들을 어느 정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면은 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해서 고비마다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제 변호사가 이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루틴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뭐 실패하면 실패하나 보다. 어차피 변호사 보수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사건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회생 신청한다 그래, 개인회생 빼고 회생 신청한다를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전에 냉정하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산 매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자금 차익이라든지 매출 유지라든지 M&A, 사업 양도 양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회생 절차라고 하는 것이 요새는 패스트 트랙으로 뭐 보통 이제 10개월 이내면 끝나거든요.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안에 매출 유지 및 그 기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거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회생에 도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청해가지고 뭐 몇 프로 tan가 몇 프로, 그럼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이거는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한다 그래도 매출 유지, 매출 상승 뭐 이런 것들은 대표이사나 뭐 그 개인 사업자가 노력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 환경과가 이게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또 특정 업종, 특정 업태의 특성상 뭐 또 그 매출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런 건 안 돼요. 예. 최선을 무조건 다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지. 채권자나 담보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 회사나 그 개인 사업자의 그 체력, 그 이제 소득 계속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채권자들 입맛에 맞게끔 변제율이 나와줘야 이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해가지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유형, 시기, 단계를 사전에 회생 상담할 때 이런 것들이 고비의 위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60, 70% 이상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의뢰인하고 로펌하고가 변호사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는 계략적인 추정 이런 것들이 된다 했을 때는 이제 도전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강구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아리까리한 사건이 돼버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실패 확률도 더 높은 거죠. 그 신청을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런 단계별로 그 허들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 자구안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라. 그래야지 도전하는 것이지. 그냥 그 신청서 법률상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경험이 많고 인가율이 높은 변호사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들은 이러거든요. 아니 나 지금 회사 살려보겠다는데 변호사가 왜 저렇게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변호사가 옳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 받아가지고 실패하나 마나 내 수임료 다 받아 챙기고 뭐 실패하면 그만이고 이런 건 안 되거든 사실은. 이게 지금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점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실패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진지하게 타진해보고 회생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좀 달라요. 채권자들이 개입하는 그 어떤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 면책법권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회생제도는 외부에 있기 때문에 성공 요인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추상적인 구호 가지고는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단계별로 실패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